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조용히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 위기를 기회라고 말할까요? 단순히 선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전 세계 자산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거물들의 설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상식은 모두 틀렸습니다. 설마 나한테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트럼프와 거대 자본이 어떤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기름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파란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전쟁터의 화염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전쟁은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긴장 상태는 트럼프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국민들이 공포의 진리 속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군수 산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석유와 달러의 결합,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 석유 가격이 치솟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죠. 결국 전쟁이 터지면 역설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더 단단해집니다. 전 세계 돈이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지갑 사정을 한번 볼까요? 60대 퇴직자 박 사장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평생 모은 돈 3억 원에 대출 2억 원을 더해서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미사일 한 발이 터지자마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4%를 넘어 5%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50만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물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릅니다. 마트에서 파는 배추 한 포기, 사과 한 알 가격에 전쟁의 화염이 고스란히 담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월급 400만 원은 예전의 400만 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35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의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저 국제정세가 불안하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진짜 진실은 이겁니다.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철저히 계산된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대 석유 자본들은 지금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은 노다지를 캐게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설마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손 놓고 계신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생존 전략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환율 1,450원 시대가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수입 물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내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달러 표시 자산으로 바꿔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입니다. 많은 분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지 하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집니다. 고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리해 봅시다. 전쟁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대출 이자 고지서와 마트 영수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뒤에는 트럼프라는 인물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보복이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을 향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서는 세상을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보복이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향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서는 세상을요.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73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충격으로 유가가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가가 100달러가 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0.7%포인트나 추가로 상승합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완벽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1월에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트럼프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망쳐놓은 중동을 내가 해결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이 가져오는 고유가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에게 사상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이 다시 트럼프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먹이사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전쟁은 중동에서 터졌지만 그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값에 20% 이상의 세금이 더 붙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월급, 내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20% 오르면 내 자산은 앉아서 20% 토막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현금이 곧 힘입니다. 특히 원화보다는 달러를 조금씩 분산해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이 높아서 망설여지신다고요? 1,400원대 환율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릴 수 없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2026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늘어나는 이자 폭탄을 막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관련 주식이나 원자재 상장지수 펀드, 이른바 ETF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지갑에서 나가는 기름값을 투자 수익으로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전쟁 관련 군수 산업에 돈을 묻어두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2026년 이 격동의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을 넘어 자산을 2배로 불리는 터닝 포인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